자, 이제 69페이지 보시면 네모표 3번이 사업 시행 절차. 여러분 책에 있는 그대로 내가 써볼게요. 자, 사업 시행 절차.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말은 항상 몇 가지? 세 가지를 말해.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슨 사업이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나오는 써진 거야 지금. 세 가지 중에 자 뭐를 만드는? 시설 만드는 사업. 그러면 시설 만드는 사업도 무슨 계획 결정하고? 관리 계획 결정하지.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순서 나와. 첫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 뭐가 결정됐나요? 시설을 만드는 게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시설 만드는 거 결정하면 항상 뭐를?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한다. 그럼 저기가 시설이 아니었어. 그러면 요거 만들 필요 없겠죠. 그럼 예를 들어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그럴 때는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해 안 해? 그렇지. 그것이 문제예요. 그거. 무조건 앞에가 뭐 붙으면 시설자가 붙을 때만 단계별 집행 계획 만들어. 그러니까 도시개발, 정비사업 그럴 때 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항상 이 말 나오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무슨 결정? 시설 결정이야. 그리고 항상 무슨 조항 없고 실효정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상식으로 해봐요. 지금 분명히 시설이잖아. 요거 수립 안 했어. 응? 수립 안 했어. 요 결정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건 수립하든 안 하든 저 관리계획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야. 이거 수립해야 돼, 안 했다고 실효다 이런 건 없는 거야. 시설일 때 수립하지만 수립 안 해도 분명히 시설인데도 수립 안 해도 이 관리계획에는 효력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돼. 요게 시험 문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가 시행자 지정고시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시행자란 그럼 누구하고 누구야? 행정, 비행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시행자 이렇게 백날 읽어도 뜻 없어. 읽을 때는 시행자란 누구하고 누구, 행정, 비행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 놓고 이제 뒤에가 지정고시 됐다. 그럼 누구를 말해? 요걸 말해. 그러니까 시행자는 2명인데 지정됐다. 그럼 누구? 비행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응? 시행자 나오면 2개로 머릿속에 한 거고 지정자가 나오면 비행정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정되면 요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전 예고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되면 요 시행자가 무슨 계획을 만드냐면 실시 또는 시행계획 이렇게 나와. 요 실시한다, 시행한다는 같은 뜻이지. 뜻은 같아. 근데 법률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져.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정비사업일 때는 시행계획이라고 그래. 정비사업일 때만.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실시계획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할 때 그거 차이점이야. 2개 시설하고 도시개발을 할 때는 실시계획 이렇게 나와. 근데 정비사업 할 때는 시행계획 이렇게 나와. 그 차이야. 뜻은 같은 거지. 그럼 요 계획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면 될까? 공사하는 계획이야. 공사 위해서 만드는 계획. 그러니까 머릿속에 실시 백날 해도 뜻 없어. 실시계획 뭐 하는 계획? 공사하는 계획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공사하는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옆에 쭉 써놨어. 작성, 시행자가 저것도 다 써놨죠? 그대로만 읽으면 돼. 그 다음에가 실시계획 만들면 공고 열람이 나와.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통보 이렇게 나오는데 통보는 우리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인가 고시 말하면 되지. 그러면 공고 열람이 나왔는데 이거 누가 하느냐? 인가권자가. 그럼 인가권자가 왜 하느냐? 의견 듣겠다는 이야기지. 그럼 공고 열람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이제 전체로 볼 때는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청취한다 이 말이거든. 주민 의견 청취. 그럼 여러분 배울 때
주민 의견 들을 때 공고 어디다 했나요? 신문 등에다가. 열람하면 날짜가 며칠 나와? 14. 그래서 아까 15일짜리 나오면 헷갈려서 틀린다 그렇게 말했잖아. 아까 15일이 언제? 개발임이 허가하는 기간이 15일이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이걸 맨날 배워. 14일, 14일을.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져. 그러면 요 날짜에 이제 우리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나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인가권자한테 의견 제출하 이 말이야. 그런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어디에다도 시행자한테도 의견 제출 이렇게 나와. 자, 그 부분 확인해 봐요. 공고열람 인가권자가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요걸 주민이라고 그러는 거야. 열람기간 안에 의견 제출을 누구하고 누구한테 한다? 인가권자한테 할 수도 있고 시행자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울산광역시장한테 만약에 울산광역 인가권자로 가정해 봐요. 그러면 시행자도 있겠죠? 아무 데나 내도 돼. 근데 이제 어때가 문제냐면 인가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가정해 봐. 그럼 울산에서 사업하는데 국토부 장관한테 의견 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럴 땐 누구한테? 울산시에 있는 시행자한테 내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인가권자하고 시행자한테 이렇게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 부담이라고 써놨지? 아까 공고를 어디다 있어? 신문에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신문에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시행자가 내도록 해놨어. 누가 공고했는데 신문에다? 인가권자가 공고했잖아. 근데 돈은 누가 내나? 시행자. 그래서 내는 거지. 인가권자가 돈 낼 일 같으면 시험에서 안 냈겠지.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 부담해?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부분이야.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그 부분 잘 봐요. 필기할 건 없어. 다 써놨으니까. 자, 1번 인가권자라고 써 있나요? 자, 근데 우리는 원칙예외로 써놨어. 원칙예외로. 자, 원칙은 누구? 시도. 우선 여기까지만 해. 시도.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야. 그러면 자, 울산광역시는 인가권자가 누구야? 시도지가 울산광역시장이지. 경주시는 인가권자가 누구야? 경주시는 도지사겠지. 그래서 시도지사야.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광역시장이 인가권자야. 근데 일반 시나 군에 대해서는 인가권이 누구한테? 도지사야. 도지사. 그럼 경산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도지사에 나와야지. 양산시 그래도 도지사 나와야지. 자, 만약에 청도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도지사지. 아시겠나?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광역시장, 시나 군이 나오면 무조건 도지사. 우리 공법은 시군밖에 없잖아. 시군 하면 도지사, 도지사 밑에 시군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도지사들은 대도시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시군 중에 어떤 시?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인가한다야. 그럼 여기 가까운 데가 포항시가 있겠지. 포항시는 시지만 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포항시장이 인가권자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도가 나올 때는 시도 뒤에가 대도 나와. 그때는 항상 누구로부터? 도지사의 위임 이런 말 같아.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경우는 거기 써진 대로 누가 지정했어? 국장이 지정해준 시행자가 있겠지. 요 사람은 인가도 누구한테? 국장이야. 그럼 이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 시도지사겠지. 그래서 요 뒤에 가면 여러분 책에 지금 표죠? 뒤에 한 장 넘겨봐요. 이론으로 다시 쭉 써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표를 갖고 공부할 수 있으면 표로 공부하면 돼. 근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해서 못 알아듣을 것 같아? 그럼 그 뒤에 이론 읽으시면 돼. 근데 마지막은 그 이론 필요 없지? 표로 갖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작년에 이 표만 있었어. 근데 내가 그 뒤에다 이론을 다시 또 붙여놓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표만 나와. 근데 올해는 여러분 기본서가 안 좋으니까 기본서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서 내용을 여기다 내가 다시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분량이 좀 늘어난 거죠. 그럼 다시 봐요. 요건 이제 알겠죠? 인가권자 개념은. 그래서 앞으로 인가권자 그럼 원칙은 아무 방법 없어. 원래 이제 공부하는 방법.
기본서에는 인가권자 그러잖아. 법조문에는 그럼 높은 사람부터 나와. 높은 사람. 그럼 어떻게 나와? 국장, 시도, 대도 이렇게 나와. 그 대신에 딱 머릿속에 원칙은 국장이 아니야. 국장은 무조건 예외로 돼 있어. 원칙은 시도지사. 그리고 도지사가 누구한테? 대도 위임. 그 다음에 국장이 인가한다. 그럼 반드시 뭐라고 써 있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일 때는 누구한테? 국장. 요거 빼놓고는 전부 시도지사니까. 자, 책에 써진 거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나요? 예외 국토부 장관 해놓고 가로 속에 뭐라고 그랬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 써놨잖아 지금. 앞부분 도표. 그 다음에 이제 고시권자는 누가야? 인가한 사람이 고시하면 돼. 야, 통보는 읽을 필요 없고. 자, 인가의 효과 나와 있어. 인가의 효과가 뭐야? 시행자 확정. 그럼 여기하고 다르지? 지정고시는 사전예고지. 사전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계획 만들어서 뭐가 받으면 인가. 자, 그럼 우리 허가는 배웠고 이제 인가 나왔지. 허가는 뭐였어? 사적인 경우. 지금은 공적인 경우 나왔죠. 공적인 경우.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인가가 있어야 돼. 인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 그럼 결국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정받았다고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받아야? 인가까지 받아야 확정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행자로서 공사하는 계획을 만들면 행정청이 검사해봐야 되겠지. 검사한다는 게 뭐야? 인가 그 말이지. 네가 만든 계획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됐다. 그럼 그거 인가해 주는 거지. 그럼 잘 됐다. 그게 바로 시행자 확정이야. 다시 뒤에. 시행자가 확정되면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 착공 권리를 주는 것을 인가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 앞으로 사업할 때 인가 받았다. 그러면 무슨 권리 받았다? 공사 착공 권리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 뒤에 거는 학문상 특허인데 요건 이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 예전에는 거기까지 출제했어. 인가지만 성격은 뭐로 본다? 특허로 봐.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의 학문적인 성격 이렇게 내면은 인가로 찾으면 안 되고 뭐로 찾아야 돼? 특허의 성격 이렇게 찾으란 이야기야. 그 다음 고시의 효과가 별표. 그 중에서도 고시 효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이 고시는 원래 알린다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수용 시기가 됐다는 걸 알려요. 수용 시기.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되면 시행자는 무슨 권리는 받았어? 공사 착공 권리는 받았어. 근데 가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남의 땅이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공사해 못해. 뭐가 있어야? 고시가 있어야 그 땅을 수용해서 뺏어다가 사업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수용의 시기를 괄호 속에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한다 이렇게 써놨나요? 이게 중요한 단어야. 원래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반법에서는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 돼. 국토부 장관한테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인정해 주라. 인정하고 고시해 주라. 그때 수용이 돼. 그런데 우리는 따로 사업인정 고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잖아. 뭘로 대신하면 돼? 실시계획 고시만 있으면 그 사업인정 고시는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말이지. 그럼 이때부터 바로 수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도 인가니까 조건부 인가라는 말 써졌나요? 그건 알겠죠? 인가 받는 사람은 허가 받는 사람은 뭐 예치하라? 이행보증 왜 똑같잖아. 그 실에 공공이 시행할 때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낼 수 있고 허가 쪽에 낼 수도 있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된 거고. 그럼 이제 실시계획 쪽으로 다시 와봐요. 실시계획을 그 표 보시면 실시계획을 누가 만들어? 항상 공사하는 계획은 시행자가 만들겠지. 시행자 있죠? 그 다음에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란 누구를 말하고? 비행정청이고. 그럼 비행정청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특광시장고수 뭐 하라? 의견 듣고 하라. 요걸 낼 수가 있어. 시행자는 작성한다 그러면 되는데 행정청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다 그럴 때는 특광시장고수 뭐 받고 뭐 듣고 의견 듣고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고 바로 이제 4번 실시계획에는 세 가지 밑줄 그어놨어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이 명시 첨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걸 또 낸 적이 있어. 실시계획에는
실시계획에는 자금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이 들어있다. 맞아 틀려? 지금 보고 있잖아. 틀렸잖아. 그럼 아까 재원 조달하고 보상이 어디서 나왔어?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잖아. 그걸 두 가지로 물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이 들어있잖아. 실시계획에는 뭐가 들어있어? 설계 도서. 사업하려니까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 도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에도 무슨 계획? 자금 계획 있잖아. 아까는 재원 조달이잖아. 이건 자금 계획.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바로 사업 기간이 들어서 시행 기간이.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물었어.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물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헷갈려. 자금 계획이 있다 보니까 재원 조달 계획 그러면 헷갈려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실시계획 그거 한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인가 통보가 됐어. 그러면 이제 순서가 무슨 시행, 사업 시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사업 시행을 다른 말로는 공사 착공 그래. 아까 여러분들이 공사나 사업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사업 시행, 공사 착공에 누가? 시행자죠. 그럼 거기 써놨어. 시행자가 어떤 효과에 의해서 2번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서 공사 착공한다 그랬지? 아까 실시계획 인가가 뭐였어? 시행자 확정하고 공사 착공 권리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가 받은 걸로 공사를 착공했다. 그런데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도 있다. 특권도 있다 이렇게 써놨죠. 이유는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아니다. 행정청이 아니거든.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처럼 보호를 해주라는 얘기야. 항상 이게 봐요. 시행자 지정했다. 누구였어? 비행정으로 갔다냐? 비행정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면 행정청과 똑같은 권리를 줘야 되지. 그래서 5가지 효과가 나올 거예요. 먼저 분할 시행, 관련 서류 무료 열람, 공시송달, 토지 수용,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했죠.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토지 수용과 타인 토지 출입. 요거는 뭐 시험에서 한 문제씩 나올 수도 있어. 분할 시행은 통째로 나오지 않고 지문 한 개 나와. 아까 분할 뜻이 어떻게 나와? 사업을 효율적 추진. 그럴 때 아까 뭐 한다? 분할 시행. 요런 지문이 나올 때만 한 번씩 나와. 요거는 뭐 큰 의미 없으니. 그 다음 이제 착공해서 완료가 됐어. 완료되면 순서 공사 완료 뭐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 완료되니까 완료자 빼고 읽으면 돼. 완료되면 뭐 한다? 보고한다. 보고는 누구한테? 시행자가 인가권자. 자, 인가권자 이름 누군데? 시도 대도 나오지. 원칙적인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지. 그 다음에 준공검사. 준공검사 오늘 아침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 아까? 개발임의 허가 끝나면 완료되면 준공검사. 이걸 배웠잖아. 그게 준공검사 나왔지. 준공검사는 시도나 대도 가는데 뭐 하느냐? 인가받은 실시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써놨죠. 아까 실시계획 인가했을 때 이거 하는 거 한다고 그랬잖아. 뭐 그대로 했는지 검사하는 것을 준공검사라고 그래. 그때 시도나 대도는 검사 증명서를 발급을 시행자에게 하라 이 말 써놨잖아. 그 옆에 중요한 거 준공검사 결과 무슨 계획대로 완료? 실시계획. 그러니까 아까 인가받은 대로 검사를 한 거지. 검사했더니 그 계획대로 다 한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했다는 검사했다는 필증, 그 필증을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사 완료 공고 나왔어. 공고 누가 하냐? 시도 대도죠. 근데 2번을 봐요.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일 때야. 그럴 때는 뭐뭐 하지 않는다. 보고나 준공검사 없이 없을 물자 써놨지. 없이 바로 뭐 한다. 공사 완료 공고. 그러니까 여기야. 시행자가 착공한다. 그런데 시도나 대도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보고해 안 해? 안 하고 자기가 검사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바로 공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 지문에가. 응? 그러니까 행정청이 시행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완료되면 바로 뭐 한다? 공사 완료 공고한다 그래야지. 보고하고 검사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순서 봐요. 착공해서 보고하고 검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끝에만 해봐 이제. 끝에만.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검사, 공사 완료, 공고해.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 다 마찬가지야. 세 가지 사업 무조건 완료됐다. 그럼 뭐 해? 보고하고, 검사받고, 공고한다. 이러면 돼. 외우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설이거든. 도시 개발로 바꿀게요. 개발 사업이야. 그럼 뭐 하지 않고 만들 필요 없지. 그 다음에 뭐 하고 시행자 지정고시 하겠지. 똑같이 무슨 계획 작성해? 실시계획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고일람 거쳐서 인가고시하고 인가 받으면 아까 무슨 권리 받아서 공사 착공 권리 받아서 착공하고 완료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보고 검사 공고한다. 자 바꿀게요. 또 정비사업으로 바꿨어. 그럼 무슨 계획 결정하고 역시관리 결정하고 요거 만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할 때만 만들어? 시설할 때만 요거 만들고 나머지는 안 만들고 다시 시행자 지정고시에 자 계획 이름 한번 바꾸면 돼. 무슨 계획? 시행계획으로. 정비사업 할 때는 뭐로 바꿔? 시행계획으로. 그러면 시행계획 다음에 뭐 나와? 공고일람하고 인가 받겠지? 인가 받으면 무슨 권리 받아? 공사 착공 권리 받아서 착공하고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고 검사 공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 이 순서를. 책에 오른쪽 써진 것까지는 그건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순서는 암기하라는 얘기야. 순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아주 쉽겠지? 정비 사업할 때 아주 쉽겠죠? 이 기본이 안 되면 다음 사업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사업 절차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요거 암기한다 생각하시면 돼. 요거 순서 외워지면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들어가겠죠?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아주 쉬워져. 그래서 기본부터 시작해야 돼. 요게 안 되면 도시개발법 못해. 도시개발법 안 돼? 정비법 못해. 이게 순서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비법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두 개 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숙제야 숙제. 오늘 이 절차 순서 암기한다. 근데 외우는데도 그냥 외우지 말고 아까대로 세 가지 사업한다. 세 가지 사업한다. 그럼 무슨 계획 결정하고 관리 계획. 그럼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는데 무슨 사업에 나와? 시설 사업. 그럼 시설 사업 아니면 빼고 시행자 지정고시. 그럼 시행자가 공사하는 계획 만들어. 자, 공사하는 계획 개발 사업하고 시설 사업이다. 그럼 뭐라고 나와? 실시 계획. 정비 사업이다. 시행 계획. 그럼 공사 계획 만들었으면 국민한테 알려야 되겠지. 알리는 게 뭔데? 공고 열람. 그럼 이제 의견 듣고 인가 고시한다. 아셨지? 인가 그럼 어떻게 하고? 시행자 확정했으면 무슨 권리 주고? 공사 착공 권리 주고. 그렇게 정도로 하면 돼. 아셨지? 그리고 이제 착공 들어갔다. 완료되면 보고 검사 공고한다. 이어지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 안 돼? 좀 이따 숙제 끝날 때까지 저기서 내가 검사해. 그리고 못 외우면 계속 외울 때까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해봤잖아. 나머지 공부. 모르면 또 가서 공부하고 또 와서 검사받고.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지 뭐. 빨리 해보셔. 그렇다고 나머지 공부하지 안 하고 안 보고 하셔야 되고 순서는. 그리고 오른쪽에 써진 거는 그냥 나중에 읽으시면 돼. 계속 읽으면 돼. 그러니까 순서만 오늘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장 넘겨보세요. 1번 실시계획. 그래서 쭉 내려가서 3번 인가고시 있죠. 인가고시 찾았나요? 그럼 인가고시에서 원칙의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에 뭐 받는다? 인가. 그러니까 법조문대로 나올 때는 이렇게 높은 사람 이름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야. 높은 사람부터. 그런데 이제 시행령에 가면 2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의 인가. 그 외의 시행자는 누구한테? 시도, 대도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법조문하고 시행령의 차이가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반달거리 외에 준공검사를 거기 글씨가 좀 이상하지? 막 굵은 글씨로 나왔잖아. 이런 게 오류가 된 거야. 응? 내가 이렇게 PDF 파일로 묶어서 보내야 되는데 한글 파일 보냈더니 거기서 묶다 보니까 글씨체가 달라진 거지.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시설 사업에 대해서 자 밑줄 하나 경미한상 변경, 경미한상 변경. 그때는 실시계획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건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시험에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 변경하면 인가 받아라. 경미한상 변경 그러면 안 받는다. 이렇게 통일돼 있어. 그다음에 3번 변경 페이지.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인가 받아야 된다. 되나요? 맞잖아. 변경하거나 폐지하면 인가 받아야지. 다만 다음에 글씨체가 달라졌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변경은 무조건 받아야 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안 받아. 그럼 참고로 거기에서 2번을 봐보세요. 면적만 확인해 보세요. 면적. 면적 얼마? 10% 미만으로. 그렇게 나오잖아. 10% 미만으로. 그리고 앞에 단어 밑줄 긋은 거. 경계의 변경이 있어 없어? 없는 변 시험에서 있는 걸로 출제를 한 거야. 항상 경계가 중요하지. 자, 여러분 땅하고 남의 땅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 경계로 구분하잖아. 경계로. 근데 경계 변경이 있으면 경미해 중요해? 중요한 거지. 경계 변경이 있으면. 경계 변경은 없는데 얼마 범위에서 10% 미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단어 경계 변경이 있다 그러면 중요사항이야. 여러분 땅하고 옆집 땅하고 경계가 있는데 경계 변경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근데 경계 변경이 있어서 다음에 남의 땅이 내 땅으로 들어온 거야. 경계가 물러난 거야. 그럼 여러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잖아. 그 말만 기억하면 돼. 이 시험 문제는. 그 다음 나머지는 보실 거. 조건부인가 나와 있나요? 자, 조건부인가니까 오른쪽에 가면 또 글씨가 너무 커져서 이 페이지가 너무 아까워. 원래 여기가 중요 부분이 들어있어. 근데 글씨체가 너무 그냥 한꺼번에 달라져서 속상해. 에? 제대로 그냥 굵은 글씨만 나왔으면 여러분 공부가 좀 편해질 건데.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첫 줄에 첫 줄 그때 밑줄 긋은 거.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 이게 뭐야? 조건부지? 어? 항상 기반시설 조경 나오면 이게 조건부라니까. 그걸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 글씨체 달라졌죠? 조건으로. 거기서부터. 그게 원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작은 글씨, 어? 희미하게 나오고 요것만 굵은 것이 나와야지. 조건부로 실시계획 인가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줄. 그 시행자에게는 뭐를 예치하게 한다?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다만 누구는 예치하지 않는다? 공공예치. 허가 쪽이든 인가 쪽이든 똑같이 나와.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지문은 안 읽을 거야. 이제 통일돼 끝까지. 자, 5번은 보실 필요 없어. 6번 실시계획 고시 등 인가권자는 실시계획 작성 그 다음에 인가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으면 그 다음 줄 뭐 해야 돼? 고시. 근데 앞에가 관보공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관보공보란 장관이 할 때는 어디에다가 관보에다 고시하고 시도나 대도가 할 때는 공보에 고시하라. 기억나나요? 알리는 방법이 관보나 공보가 있다고 그랬잖아. 국토부 장관일 때는 관보, 나머지 지자체는 공보에 고시. 근데 시험에는 관보, 공보 이런 말 안 써줘. 그냥 고시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료 옆에가 뭐라고 돼 있나요?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자야.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오고란 이야기야. 이게 시험에 나올 거란 이야기야. 실시계획도 뭐 될 수 있다? 시료된다. 양거 5번 실시계획에 뭐 나와? 특례 및 또 시료것이 나오잖아. 근데 요거는 지금 배울 수가 없어. 수용해서 수용 내용을 알아야 돼. 수용 부분을 배운 다음에 요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수용을 모르면 이 절차 자체 이해를 못 하셔. 자, 그래서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됐으니까 2번 공사 완료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 공사 완료 보고 및 준공검사. 자, 동그라미 1번 시설사업의 시행자 괄호 빼고 시행자는 공사를 마친 때 그냥 밑줄 긋은 거 읽어. 공사 마친 때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 시도나 대도 시장에 뭐 받아야 된다? 준공검사 받아야지. 그러면 시도나 대도는 그 보고서를 받으면, 그러니까 보고서가 들어간 거지.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하고. 2번 공사 완료 공고. 1번 시도나 대도는 준공검사한 결과 무슨 계획대로 완료되면 실시계획. 실시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도표에 있는 게 이렇게 순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표로 되면 요거 따로 읽을 필요 없고, 만약에 도표가 잘 안 되면 요거 한번 다시 읽고, 5월 달부터는 이런 부분 안 읽어드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오른쪽에가 시설 사업의 보호 조치가 나와. 그럼 아까 우리가 시행자를 보호해주라 이런 말이 있었죠? 보호해주라. 그게 바로 관계 서류 열람 등. 그럼 여기서부터는 개발법에 가도 같고 정비법에 가도 이런 것이 공통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어느 법에 가든 관계 서류 열람 등은 시행자가 밑줄 긋은 거 시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문장 무슨 청구 무료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에 가면 시설사업을 뭘로만 바꾸면 돼? 개발사업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정비사업에 가면 정비사업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한 개 갖고 세 개를 공부하는 거야. 다시 공시송달.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해. 그럴 때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공시송달. 법은 무슨 법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죠? 공시송달 간단하게. 그 다음 3번 토지 등의 수용, 바로 이 부분이야. 원래는 이제 지난달까지 하고 이걸 안 하기로 했는데 실시계획 시료를 배우려면 여기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용 문제 마지막이니까 다시 잘 들으시대요. 거기 보면은 자, 참고사항이 있어. 참고사항. 참고사항 있나요? 자, 참고사항에 보니까 무슨 수용이라고 해놨죠? 공용수용이야. 그러니까 수용은 학문상으로는 어디에 해당한다? 공용수용에 해당한다. 그 말이야. 학문 쪽으로는 어디에 해당해? 공용수용. 그럼 도시개발법에 수용 나오잖아? 그럼 학문 쪽으로 뭐다? 공용수용.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게 학문이야. 그러면 공용에서 수용이라는 말은 수용만 되는 게 아니죠. 토지를 수용하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말은 뭐까지 포함? 사용까지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읽을 때 수용 그 말은 사용한다까지야. 자, 그럼 반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는 안 돼? 그러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수용은 영구적이거든. 뭐 영구적이라는 말은 뭐래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야. 그게 수용이야. 사용은 말 그대로 뭔가요? 일시적이지. 쓰고 돌려준다는 말이 사용이죠. 내가 남의 땅 사용한다. 그럼 뭐 임대차 관계겠지? 사용하고 나중에 어떻게 돌려줘야 되잖아. 그런 건 사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토지인데 토지만 있어 건물까지 포함이야. 그렇지. 그게 공부야. 내가 지난번에 토지 그러면 항상 뭐 포함? 건축물. 반대로 건축물 그러면 토지 포함 이렇게 나와야 돼. 에? 토지 써놓으니까 아니 건축물도 있는데 왜 그랬지? 그러시면 안 돼. 토지 그럼 뭐 포함? 건축물 포함. 건축물 그러면 토지 포함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도 수용할 수 있고 뺏어갈 수 있고 요건 쓰고 돌려주겠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남의 땅을 뺏어가거나 아니면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해야 돼. 공익사업. 그대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지.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익사업은 이건 사업의 이름 아니야. 여러 가지 합해서 이름을 공익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실제로 보면 300가지가 넘어. 공익사업 종류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게 공익에 해당하는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국방, 군사. 국방, 군사에 대한 사업이야. 그걸 바로 공익이라고 그래. 왜 이게 공익이야? 우리나라는 최우선 요거예요. 왜? 아직 전쟁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핵위 제한에 걸려도 저거는 할 수 있지. 자, 그린벨트 안에 여러분 뭐 못하게 했잖아.
근데 군사시설 설치하려고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공익이야. 왜? 이걸 잘 지켜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국방, 군사 그러면 뭐에다? 공익사업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또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한다. 이것도 뭐야? 공익이야. 큰 의미로 보면 돼. 자, 울산광역시 오늘 도로 만드는 사업에 무슨 사업이요? 공익이야. 울산광역시 어디에다 공원 만들어? 무슨 사업? 공익 그래야 돼. 이게 공익이야. 국방, 군사,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이 말. 또 아주 포괄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 다른 법률. 그러니까 이 법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사업한다. 그럼 전부 다 공익이야. 그럼 법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수없이 많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만들어. 그것도 뭐예요? 공익이야.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정비하려면 수용한다. 그것도 뭐예요? 공익이야.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전부 뭐다? 공익이야. 큰 의미로 이렇게 보면 돼. 굳이 이름 다 할 필요는 없고 국방, 군사에 관했다. 뭐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또 법률에 의해서 뭐 한다. 그럼 전부 뭐다? 공익이다. 그러시면 돼. 이 조건이 맞아야 돼. 뺏어가려면. 두 번째, 공익사업이라도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다. 뺏어가기 전에 뭐부터? 보상부터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손실 보상하고 손해배상 구분하겠죠? 손실이란 뭐야? 적법이야. 적법. 손실 보상하라 그러면 적법행위야. 지금 뭐가 적법이야? 여기에서 하는 게 적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위법행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지? 그건 사법이지.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지. 공법에서는 손실보상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전제되면 그때 타인의 토지는 어떻게 취득한다? 강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 강제야. 그러니까 이 조건 갖추면 여러분이 안 내놓겠다 이런 거 없어. 그냥 강제로 뺏어다 사업하는 거지. 요게 공용수행의 기본 틀이에요. 그럼 여러분 책에 그 순서 써놨죠? 항상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무슨 사업? 공익, 뭐가 전제? 보상 전제, 그 다음에 강제 취득 써놨죠? 뭐 필기할 게 없어. 이제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법은 요 해당되는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써놨죠? 먼저 밑으로 할게요. 자, 밑에.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 이렇게 놨어. 특별법. 그럼 특별법을 또 바꿔서 할게요. 개별법이라고도 해.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배운 거 기억해봐요. 법이 10개가 있어. 법이. 근데 거기에 국토계획법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럼 현재가 국토계획법이 하니까 이 법 그러겠지. 9개는 뭐라고 그래? 다른 법률. 그럼 9개 법 이름을 일일이 써놨어. 그럼 뭐라고 그래? 개별법 그러지. 마찬가지. 특별법 하면 여러 개 법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름을 써주면 뭐라고 그래? 각각 법이니까 개별법. 이렇게 나와. 이제 뜻 알겠죠? 그런 말들은. 그래서 일반법부터 해볼게. 일반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엄청 길어 이거. 법 이름 하나가 이렇게 길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거는. 자, 이거를 약칭을 하면 돼.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해놨어. 법에는 앞으로 이것을 무슨 법이라 하자. 토지보상법이라 이렇게 정해놨어. 근데 엄청 웃긴 게 있어. 여러분들 강의를 가다 다른 강의 들어보신 적 있나? 혹시 다른 온라인에 가서 막 내 강의 말고 다른 강의 들어봤어요? 없어? 혹시 들으면 요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요렇게 말하는 우스운 놈도 많아. 이 법인데 쥐가 정해서 이렇게 불러. 이게 참 안 되는 거야. 국토계획법도 국토계획법 읽은 놈 하나도 없어. 세 글자로 막 줄여서 읽어. 아무리 줄이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법을 갖다가 의미가 없이 줄이면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저렇게 세 글자 읽으면 이건 무식한 놈이 아니라 강의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잘못 가르치니까 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국토개혁법을 뭐라고 읽어? 국토개혁 그래야지. 세 글자로 읽고 있어. 근데 좋다고 그렇게 작게 읽으니까 같이 읽고 있어. 시험장 가서 그 법이 뭔지도 몰라. 배워놓고도 뭔 법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돼. 어려워도 있는 그대로 공부하셔야 돼. 그럼 이 보상법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봐요. 나 앞으로 이제 이거는 5월달부터 설명할 일이 없어.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야. 왜냐면 요약집을 처음 다루니까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을 해줘야 되거든. 원래요, 이 법이 토지 수용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요 법으로 알고 있어. 토지 수용법. 근데 문장에도 토지 뺏어가는 거밖에 없잖아. 뺏어가는 거밖에. 그러니까 법이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보라고 한 거지. 바꾸니까 수용은 언제 한다. 이 말을 쓴 거지. 무슨 사업일 때만. 공익사업. 그때 취득하겠다. 취득하면 뭐하라? 보상을. 그러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수용이 나오니까 안 되니까 뭐가 먼저다? 보상이 먼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약칭할 때 토지 수용법 이렇게 안 하고 토지 보상법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토지 보상법. 근데 시험장 가면 길게 써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놈만 알고 들어가도 찾아져. 요걸 줄여서 토지 보상법이야. 자, 그러면 일반법이라고 하는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 말 그대로 일반 국민을 보호해 주는 법. 그걸 일반법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제 아니 뺏어가는데 왜 보호돼?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마음대로 못 뺏어가게 하는 거야. 이게 마음대로 뺏어가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건 갖추라는 얘기. 자, 다시 해봐.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이고 뭐가 전제? 손실은 이래야 뺏어간다. 이 법에 있는 거야. 이 법에가. 그냥 뺏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보호가 안 되겠지. 근데 아무 때나 못 뺏어간다. 요렇게 마지막에 뺏어간다. 그게 여러분 보호된다 그 말이거든. 그 다음에 특별법에는 우리 국토계획법, 또 도시개발법, 또 도시정비법, 마지막으로 무슨 법? 주택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 6개 중에서 4개가 특별히 수용하는 법이야.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등등등 엄청 많아. 응? 그런 것들은 원래 수용법이 아니라 특별히 수용하는 거야. 특별히. 그래서 등등등이야. 그럼 요거는 반대로 누굴 보호하느냐? 시행자 보호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수용하게 해주는 거고, 일반법은 마음대로 못 뺏어가게 하는 거고, 이 개념이야. 구분 다시. 일반법은 땅을 마음대로 뺏어가 못 뺏어가게 하는 거야. 못 뺏어가게. 근데 특별법은 시행자가 쉽게 뺏어가도록 만든 법이야. 그거 차이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걸만 이제 혼동 안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다. 무슨 법이 우선해? 그러지. 여기다 표시. 요게 우선. 다시 똑같이. 항상 무슨 법 준용? 일반법 준용. 요걸 꼭 기억해놔. 이게 우선적이게 뺏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는 해당 수용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일반법에. 자, 여러분 시험에서 국토계획법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맞아 틀려? 국토계획법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X야 X. 계획 먼저 만들고 계획에 따라 뭐하라? 이용하라고 돼 있지. 수용하라고 안 돼 있잖아.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뭐 하게 되면? 사업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으로 본다? 공익사업으로 보니까 이때 수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내용이. 그러면 나머지 보상하라 이런 거는 무슨 법으로? 일반법.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이것도 도시개발법은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아니다. 이것도 뭐 하려고? 사업. 자, 이름. 요건 무슨 사업? 시설. 요건 개발. 맞지? 자, 요것도 사업. 이름이 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도시계획 사업 3가지는 용어부터가 시험 문제 되는 거야. 용어부터가. 도시계획 사업 하면 몇 가지? 3가지. 그러니까 이걸 한 문제씩 낸 거 아니야 그동안에. 또 도시계획 사업의 용어를 모르면 공부 자체가 안 돼. 공부 자체가 안 되니까 자꾸 도시계획 사업 이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도시계획 사업할 때는 특별법에서 뭐하라? 수용하게 하자. 내용 없으니까 무슨 법으로 하자? 일반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온 거지. 그 다음 주택법이 뭐냐? 이것도 여러분이 배우게 되죠. 이제
국민주택 건설하는 사업이야. 그냥 주택이 아니야. 앞에가 무슨 주택? 국민주택은 우리 서민층을 위해서 만드니까 이것도 무슨 사업으로 보자? 공익사업으로 보자. 그래서 요 사업할 때는 땅 뺏어다 사업하게 하자 그 말이지. 그럼 그 소유자가 안 주려고 그래. 강제로 뺏어다가 하자 이런 거잖아. 요게 강제성 있는 법이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이 절차 공부할 거예요. 응? 이 절차가 안 되면 아까 앞부분을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이 내가 여기까지 해주니까 요 수용하는 절차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몇 줄 안 되는데 내가 원래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죠. 요건 시험 범위 아니잖아. 일반법은.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세 개를 알아야 돼. 세 개를 알아야 특별법이 왜 특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일반법을 좀 배운 다음에 요 특별법 배우고 그 다음에 특별법 배운 다음에 아까 앞에 실시계획 고시 있었죠? 실효되는 거 그걸 연관시켜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 대신에 예습하실 필요는 없어. 복습만 잘하면 돼. 복습만. 아직은 여러분들 예습으로 해서 이 책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니까 지금은 배운 부분 복습만 하시면 돼. 그럼 복습은 오늘 여기까지니까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읽었어야 돼.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한번 읽어놨어야 돼. 여러분이 처음에 읽을 때는 머릿속에 안 남어. 두 번, 세 번 읽으면 다 남어. 그게 우리 사람들의 머리거든. 근데 우리 머리가 한 번으로 안 되는 이유는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월 달하고 지금 3월하고 조금 낫죠? 왜? 1월 달에는 완전 생짜고 지금은 한 번 한 데다 또 하니까 조금 빠른 거지. 그럼 5월 달에 가면 어떻게 돼? 더 잘하게 되지. 7월 달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만하지. 그만하고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돼. 9월 달 가면 어떻게 또? 이제는 빨리 시험 보지 이러지. 공부하다 그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10월 달 되잖아.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 빨리 보지. 시간이 너무 많아 이제. 왜? 공부한 거 잊어먹을까 봐서. 그러잖아. 그렇게 순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고 10월 달 가서 합격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지.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야. 나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해. 왜냐면 이게 공부한다는 생각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 왜냐면 그 많은 우리가 법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나와서 공부한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꼬신 게 하나가 있지. 절대평가. 40점 안 맞고 평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법학이 뭔지도 모르고. 왜? 학교 다닐 때 60점은 그냥 맞아 봤거든. 그죠? 근데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뭔가 했으니까 온 거예요. 아무것도 막 공부 막 밑바닥에 선 사람은 잘 안 와. 왜? 공부하고는 취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좀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60점은 맞아 봤으니까 그거 60점? 그죠? 그렇게 오신 거잖아. 와서 보니까 장난 아니지. 법학이니까 그래요. 아직 접해보질 않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 법학을 했다고 가정해봐. 아주 쉬워 이거. 그죠? 근데 우리는 안 한 걸 하잖아. 안 한 걸. 그 여러분이 그래서 학교 가면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대학 4년을 가져도 이 6개를 못 배워. 공법도. 아니 공법만 배워? 중개사법 엄청 많이 배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공부해서 중개사 공부 합격하시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말하면 그까짓 거 그랬어. 지금 뭐라 그래? 그래? 그거 합격 이렇게 달라져. 대우가 달라지니까 좀만 고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 조금씩 가는 거지. 한꺼번에 확 바뀌는 거 없어.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그거지. 나는 10시간 해서 공부를. 뭐가 남아야 돼. 남긴 뭘 남아 10시간 해도 똑같은데 지금은. 그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그러니까 공부하고 지금 성적은 비례가 안 돼. 지금은 그거 비교하시면 안 돼. 대신에 7월쯤 되면 비교가 돼. 내가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효과가 나오는 건 7월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능력 막 적응이 안 되잖아. 응?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 써야 저것도 신경 써야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어린애들 있는 주부들은 진짜 공부를 못하고 있어. 학교를 안 가잖아 애들이. 그 집에서 놀아줘야 돼 같이. 그러면서 공부는 해야 되고 동영상 보려니까 다들 그래. 동영상 보는 게 저거 하루치 보는데 3일씩 걸린대. 오늘 수업했던 거 하루를 오늘로 끝내야 되잖아. 공법 하는데 3일 걸리더래. 동영상 보는 게. 그죠? 여러분도 해보잖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나와서 하면 어떻게 돼? 어찌 됐든 혼나가면서도 하잖아. 근데 나오면 효과가 훨씬 많죠.
그러고 나서 동영상 보시면 빨리 돼. 근데 지금 1월부터 공부하시면 동영상 자꾸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책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빨라. 시간도 절약되고 공부도 훨씬 빨라져. 근데 쳐다보고 있으면 좋아. 다 알아들을 것 같아 이제. 근데 여러분 머리는 안 들어가 그게. 그냥 보는 것뿐이지. 근데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읽으셔야 돼. 근데 이게 안 읽으니까 실력이 안 올라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집에 가서 그 부분이라도 먼저 읽으시고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 그 부분만 딱 찾아서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절약이 되잖아. 그걸 바꾸셔야 돼 방법을. 동영상 먼저가 아니라 먼저 보고 이해되고 안 되고 구분하고 안 되면 정 몰라 이게. 그럼 그것만 딱 찾아서 보시면 돼. 그러면 시간이 확 절약이 되지. 그리고 실력이 확 늘어요. 여러분 읽으면. 듣기만 해서는 절대 안 늘어. 여러분 눈으로 해서 공부하시는 거지. 자, 힘드실 때 좀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수고 마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